네, 안녕하세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정, 적, 분. 네, 너무 심각하죠? 얘를 영어로 쓰면은 그러니까 indefinite가 아니고 definite 된 거죠. 이 정자는 이렇게 definite 됐죠? 인테그랄. 이게 정해졌다 이거죠. 이제 뭐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범위가 정해진 거죠. 이게 부정적분과 무슨 차이냐?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죠. 그것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네, 그렇죠. 뭐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fx가 있을 때 어떤 좌표축에서 우리가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 네, 그 넓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것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어떻게? 이것이 f 함수 f라고 했을 때 이게 x축이고 fx dx이고 이건 부정적분이 아니에요. a에서 b였죠. 네. 얘가 뜻하는 건 뭐였죠? 얘가 뜻하는 것은 얘를 무수히 많은 막대기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막대기 쪼개는 방식,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밑변, 막대기 하나에 밑변들 하나하나마다 밑변들 i입니다. 네, i하고 그 다음에 이 i 그게 여기가 만약에 델타 i라면 이 범위 내에서 어떤 한 점을 꼭 찍어서 이 범위 내에서 어떤 한 점을 꼭 찍어가지고 그거를 높이를 우리가 xi라고 한번 해보죠. 그 중에 뭐 아무거나 xi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이거 높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요것들을 다 더해야죠. 네, i는 뭐 1부터든 0부터든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수렴한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요것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거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쪼개기를 무한히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쪼개기를 무한히 많이. 그렇게 해서 수렴하게 만들면 그렇다면 얘가 바로 0으로 수렴할 것이고 얘는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요. 컨티니어스한 세계가 됐다. 델타 x가 0이 된 세계, 0으로 수렴하는 그 세계,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다시 말해서 여기 n까지를 우리가 sn이라고 한다면 이 sn이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다시 한번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들, 바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것들을 높이로 잡는 그것, 그 다음에 이쪽에 시작해서 뭐 이쪽까지 해서 뭐 높이를 잡는 것, 그것들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었죠? 그렇죠. 그런 식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그 차이들은 이런 식으로 드러났었죠. 여기에 미세한 차이들, 이 미세한 차이들이 바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수렴할 것이냐, 어떤 함수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뭐 그것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델타 x를 0으로 그러니까 n을 무한히 잘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게 쪼개가지고 무한히 될 때까지 무한으로 수렴할 때까지 쪼개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델타 x가 0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거랑 뭐 이쪽을 잡든 또는 저쪽을 잡든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n이 무한이 됐을 때, n이 무한으로 수렴해 갈 때 이것들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는 것. 같아지게 된다는 것. 네, 이건 실제 넓이,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넓이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같아진다는 것. 이게 바로 정적분이고, 이게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함수에 그게 되냐? 어떤 함수일 때 바로 이것들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해 버리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죠. 네, 어떤 함수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조건이 아니에요.
연속함수면 된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미 다행히 우리를 위해서 수학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증명해놨습니다. 됐죠? 부정적분은 뭐였어요? 부정적분은 우리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부정적분은 이 미분하면 fx가 되는 이 fx가 되는 바로 그 함수를 바로 이 함수를 찾아가지고 바로 이 함수 fx를 찾는 과정이었죠. 찾으면 뭐가 좋으니까 그렇죠.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a, b만 잘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야 될 것을 단박에 찾아준다고 하는 펀더멘탈 시어리엄 오브 캘큘러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분 했던 거죠. 정적분과 부정적분 분명히 구분되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어떤 fx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뭐 x면 x, 뭐 y면 y, 뭐 u면 u, t면 t. 자, a에서 b로 갈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자를 것인가 n을 등분을 해도 되고 한마디로 이 간격을 모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b-a 한 다음에 n등분이라고 해도 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바로 이 차이에다가 뭐 예를 들어 n-를 뭐 한다거나 이 차이가 아니라 이 비례 정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불규칙하게 내가 내 멋대로 자른다거나 어떤 식으로 자르건 상관이 없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럴 때 바로 여 사이에서 높이 부분을 델타 x 부분에서 바로 이 하나의 간격들 하나의 막대 하나마다 아무 데서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 이 xy의 선택을 아무 데서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가 컨티뉴어스 하면 연속이면 바로 요거는 요거 a에 b에 요거는 분명히 이렇게 써지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써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s가 된다. s로 수렴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적분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펀더멘탈 시어리엄 오브 캘큘러스에 의해서 얘는 이거랑 같다. 얘는 이거랑 같다. 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죠.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바로 이 라지 f, 이 원시함수를 찾는 것을 연습을 했죠. 요거는 간단히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원시함수를 찾아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a, b라고 쓰기도 하고 위에다가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fx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이렇게 찍고 위에 b 여기에 a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개념은 정의됐죠? 정의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됐죠? 자, 한번 정확한 예를 한번 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한 예로. 이것이 ex의 dx인 것을 우리가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겠다. 넓이를 구하겠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걸 뭐 a, 이걸 b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쪼갠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쓰기가 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거를 x0를 a라고 하고 뭐 x의 1을 a에다가 뭐 그것이 뭐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죠. 등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아. 지금은 등분했다고 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쪼개기를 등분으로 쪼갰다. 등분 차이를 똑같이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 빼기 a를 n으로 나눴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고 델타 x 그냥 바로 얘를 델타 x 잡겠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그래서 x2는 뭐가 되겠어요? x2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저보다 먼저 생각했겠지만 a에다가 결국 e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와서 어디까지 오는 거겠어요? 그렇죠. x에 우리가 뭐 n 번째가 되면 그게 a에다가 그렇죠. n 뭐 델타 x가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건 아직 b가 아니죠. 네. b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기로 했는데 이게 0, 1, 2, 3 가서 n 하고 그다음에 이게 n 플러스 1번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수렴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면 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에 뭐 델타 x 라고 보면 되죠. 이게 뭐 만약에 번거로운 사람은 그냥 얘를 그러니까 a의 1을 a라고 놓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모호하게 설명한 부분을 공책에 적으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명쾌하게 안 써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의대로 하고 나면 어떻게 써지겠어요? SN은 원칙대로 하고 나면 이게 써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뭐 F에 뭐 X 뭐 첫 번째 것에다가 델타 X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X의 1을 뭘로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A하고 바로 이 사이에 델타 X에 있는 사이값 바로 이 사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한 값을 정하면 되죠. 아무거나 정해도 돼요. A로 정해도 되고 A로 바로 요거를 A로 정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넣어도 되는 거죠. 어떤 거 왼쪽 끝 오른쪽 끝 또 그 사이에 난 넣고 싶다. 넣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거든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쭉 적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막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등분했기 때문에 델타 x라고 이번에 놓고 그 다음 이번에 이게 x2겠죠. x2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넣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넣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니까 요걸 넣어도 되고 요걸 넣어도 되는 거죠. 네.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나는 어떤 값을 집어넣겠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계산이 중요한 것은 계산이 편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이게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하건 이걸 선택하건 나중에 이 n을 무한으로 보내면 결국 그 값은 모두 다 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믿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쭉 더해가는 거죠. 어디까지? 그렇죠. b가 나올 때까지. 네, f의 마지막 거 네, 델타 x에다가 뭐 이것도 뭐 x 뭐 n 번째 막대기는 n개니까 네, x n 번째고 그때 이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n이 무한으로 수렴해 버리면 바로 얘가 바로 s가 된다는 거죠. 바로 얘가 되면 얘가 바로 s가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결국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건 상관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되려면 이것도 한번 선택해보고 한 번에 이것만 왼쪽만 가지고 선택해보고 한 번은 오른쪽만 가지고 선택해보고 한 번은 왼쪽 오른쪽을 교차하면서 한번 넣어보고 해갖고 진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진짜로 이게 나오는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길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저의 선물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등분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만 볼게요. 이번에도 뭐 E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EX가 이렇게 있었어요. A부터 B까지가 있었고 이거의 넓이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다면 이번에 등분 않고 등 B로 한번 등 차로가 아니라 아까는 등 차이면서 네, 등 차인 경우 등 B인 경우를 보죠. 이번에도 X0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 B로 한번 해보자고요. X1을 여기다가 A에다가 Q만큼 곱한 것 네, 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사이가 델타 X겠죠. 이 사이가 델타 X일 거예요. 델타 X는 다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델타 X 1 이게. 그래서 2는 뭐가 돼요? 그렇죠. A에 Q에 이게 뭐 등비가 뭐인지는 별로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델타 x2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델타 x들이 다 달라진 경우죠. 네. 점점 해갖고 이게 x의 뭐 n 더하기 1번째가 되면 1번째가 되면 그때 이 값이 a의 q의 n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얘가 b가 되겠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델타 xn이겠죠. 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fxi에다가 xi 자리에다가 i에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요걸 집어넣어도 되고 요걸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뭐 요걸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델타 x마다 델타 x 이번에 i라고 써야 되죠. 델타 x i라고, i가 다 다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n을 무한으로 수렴시키면 결국 어떻게 되냐? 네, 얘가 여기까지 SN이라고 한다면 SN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왼쪽을 접을 것이냐, 오른쪽을 접을 것이냐, 뭐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꼴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아마. 2에 뭐 a 제곱 중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걸 잡았기 때문에 약간 형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얘들은 등비 급수가 나오는 거죠. 2n 이 나오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쭉 정리하면 등비 급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나눌 거 나눠주고 쭉 정리하면 여기는 q 더하기 1만 남길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1이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몇 가지 여기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n을 이렇게 무한으로 보내면 아직 무한으로 안 보냈군요. 네, 쭈루루룩. 네, 아직은 안 보냈어야죠. 왜냐하면 무한으로 더 보내버리면 얘가 어떤 값으로 어떤 컨스탄트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지울게요. 이 상태로 나오겠죠.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네,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이 등비라는 것이 a에서 b까지, 그래서 a에서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이 q는 어쨌든 처음에 1보다는 컸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q의 a 더하기 b,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네, q의 n 더하기 1이 b분의 a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1보다 큰 거죠.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등비를 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등비로 이 n을 쪼개고 싶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일정하게 쪼개고 싶다면, 그래서 얘는 뭐 n 더하기 1의 루트에 b를 a로 나누는 거겠죠. 이거는 근호하는 1보다 크고요. 자, n이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q가 1로 수렴하게 되죠. q가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 경우도 결국은 바로 요거가 이렇게 반영이 되면 결국 얘가 뭐가 되버리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요걸 한번 그려보세요. 요걸 c의 n 루트 x, c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 나눠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n이 무한으로 가면 이게 1로 수렴하는지 꼭 그래프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c가 2일 때와 뭐 2분의 1일 때로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방식이었죠. 뭐냐면 등비로 이거를 쪼개보는 방식이었어요. 아까는 등차로. 물론 등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계산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자,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넓이 s를 구하는. 네, 2x일 때 dx하고 밑변화 높이 한 다음에 이거를 뭐 a부터 b까지 넓이 구하는 세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미 증명했듯이 뭐예요? 그렇죠. 얘는 x의 제곱에다가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b하고 a를 넣으면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두 가지 방식을 해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아주 생각 끝나버렸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